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저희들 25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뭐가 틀렸냐면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산입한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애가 태어날 때 왜 울어요? 힘들어서 우는 겁니다. 응애 응애 그러면 첫날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 봐봐요. 12시 이전에는 여러분 민간이었다가 12시 이후에는 군이잖아. 그럼 군생활에 첫날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첫날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번 갑니다.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단 크지 않아야 된다. 논논논뇨 공익이 기본적으로 뭐보단 커야 된다? 오케이. 사익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는 거지. 그래서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 그럼 안 해야지. 그래서 우리 행정장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제공이 인한 국민이익 침해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딩동댕동 AI 포함 갑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고등학교 뺑뺑이처럼 여러분 이제 만약에 뭐 지역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탁 어느 학교가 나오죠. 그래서 행정청은 법률을 정하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이건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학교 배정이 잘못됐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처분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재량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AI 시스템 포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재 이치 우리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요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니다. 행정청은 요게 뒤에 가야 돼. 이거 신뢰보호 원칙이죠. 실권 원칙. 행정청은 요 말 맞아요.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 국민이 행사하지 않을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단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재 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한다라고 이 뒤에 와야 돼요. 요게 단 요럴 때는 패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국유재산의관리청이 그 무단재무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유재산의관리청이 무단점유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요런 강 옆에 보면 요런 땅들 있잖아요. 이런 땅들 여기다가 농작물을 막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변상금 부과 처분해야죠. 그런데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행위예요. 공법상의. 그래서 요 내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요요요요 공법상의 법률행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한번 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관계로 보긴 했다. 그래서 뭘로 보냐면요. 요거는 우리 공법상의 계약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 뭐라고? 공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법상의 계약관계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민은행 같은 건 좀 다른 거고 그건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보는 거고요. 자, 원천 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가청과 같은 행정체라고 하더라도 그의 원천 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희 아르바이트를 쓰면 3.3% 원천 징수라고 돈을 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세금으로 낸다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면 또 뭘 보냐면, 여러분, 우리 국가랑 여러분이 국가에서 알바하는 경우 있죠. 여기도 3.3%를 떼고 돈을 준다고요. 이 3.3%를 떼는 건 나중에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떼는 건 처분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행정처분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 한마디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요? 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에요. 도로 점용허가, 야 너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어. 맞습니다. 자, 너는 주민등록 변경 거부 신청했는데 안 해줘. 싫어. 안 해줄 거야. 처분 맞습니다. 거부 처분이잖아요. 교통소 경찰 수령 가라, 멈춰라. 처분입니다. 딩동댕동. 녹색불은 가라, 빨간불은 멈춰라.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 계획이잖아. 이건 아직 나왔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으로 안 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취소겠죠 뭐.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음주운전 단속한 경찰관 명의, 네가 뭔데 경찰관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하는 거,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중대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거는 우리 무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용권자의 과실로 인한 임용 결격자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임용 행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국가가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경찰로 근무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효로 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퇴직금 못 받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24조 1항에 위반한 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 역시 무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24조 1항이라는 게 뭐냐면 문서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데 문서로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로 싫어, 안 해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면허 정지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소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24조 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은 뭐다? 무효다라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임면권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이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취소 사유로 봐요. 취소 아시겠습니까? 취소 사유로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는 막 중대 명백하지다고 보서 무효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벽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성에 관해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당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위법하죠. 그런데 당연 무효까지는 안 봐요. 이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중대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를 관계 법령이 정한 질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당연 무효로 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취소 사유로 보는 거지 무효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물론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무효로 봐야죠. 그건 중대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감경 사유에 대한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취소 사유로 봐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갑니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오케이. 비록 국가의 가실로 못 밝혀 그래도 무효예요. 임용 결격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적법한 건축물에 철거하면 안 되죠. 그건 중대하고 명백하지. 당연무효고. 그러면 이제 봐봐. 이 철거 명령 자체가 무효면 없는 거예요.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 그러니까 이 철거 명령이 무효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대집행 계고 역시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연무효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을 인도한다. 자, 이제 여기 있는 판례 너무 있는 거 막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나왔는 거는 머릿속에 보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